사위 재산은 원래 처가 거야. 장모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20년이 무너졌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니 병원 모시고 가야 해. 아내 민정이 아침부터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오늘 공장 조기 출근이야.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택시 불러드려. 민정이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당신은 맨날 그래.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했다가 더 길어지는 걸 알았으니까 신발끈을 묶고 문을 닫았습니다. 새벽 5시 반. 아파트 복도는 아직 어두웠습니다. 내 이름은 김재호입니다. 올해로 58. 경기도 안산에 있는 금속 가공 공장에서 32년을 일했습니다. 25에 입사해서 머리가 휘어지도록 그 공장만 다녔습니다. 처음엔 기계 앞에 서는 게 무서웠습니다. 손가락이 잘릴 것 같아서. 근데 3개월이 지나니까 무뎌졌습니다. 1년이 지나니까 기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그렇게 32년이 갔습니다. 손마디는 굵어졌고 허리는 늘 뻐근했습니다. 귀는 기계 소음에 절어서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가족이 있었으니까. 민정을 만난 건 27이었습니다. 친구 소개로 나온 자리였습니다. 민정은 예뻤습니다. 웃으면 눈이 가늘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문제는 처가 형편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일찍 돌아가셨고 장모님 혼자 민정이랑 처남 준혁이를 키웠습니다. 우리 형편이 좀 어려워요. 민정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뭐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알았습니다. 처가에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걸. 전세 보증금 3천만 원. 전부 내가 냈습니다. 그때 내 통장에 있던 전부였습니다.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재호야, 고맙다. 내가 꼭 갚을게. 나는 손을 저었습니다. 어머니, 갚으실 거 없어요. 우리 가족인데요. 그 말이 씨앗이 될 줄 몰랐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장모님은 우리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 민정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반대도 못했습니다. 사는 집이 내 돈으로 산 전세였으니까 뭐라 하기가 어색했습니다. 장모님은 거실을 차지하셨습니다. TV 리모컨도 장모님 손에 있었습니다. 나는 퇴근하고 들어오면 내 집인데 눈치를 봤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민정이 좋아하는 게 보였으니까. 첫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이름은 재민이로 지었습니다. 장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매일 안고 다니셨습니다. 나는 그 모습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항상 돈이었습니다. 재민이 어린이집비, 장모님 허리 수술비,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수술비가 320만 원이었습니다. 재호야, 어머니 수술비가. 민정이 말을 흐렸습니다. 나는 통장을 열었습니다. 얼마야? 320. 잠깐 멈췄습니다. 그달 월급이 280만 원이었습니다. 알았어. 어떻게 해볼게. 나는 적금을 깼습니다. 1년 모은 적금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수술 후 병실에서 내 손을 잡으셨습니다.
재호야, 넌 진짜 착한 사위야. 나는 웃었습니다. 그 말이 좋았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처남 준혁이 대학을 갔습니다. 지방 사립대였습니다. 등록금이 한 학기에 450만 원이었습니다. 장모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준혁이 등록금을 어째? 민정이 나를 봤습니다. 나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알아봤어요?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대출은 나중에 갚아야 하잖아. 그게 무슨 빚이야? 준혁이는 옆에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또 통장을 열었습니다. 4년 동안 매 학기 준혁이 등록금을 댔습니다. 준혁이가 고맙다는 말을 한 건 4년 동안 3번이었습니다. 아이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제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둘이 되니까 지출이 확 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식구는 5이었습니다. 나, 민정, 재민, 제이, 장모님. 한 달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야근을 자청했습니다. 특근 수당이라도 더 받으려고. 공장장이 물었습니다. 재호 씨, 왜 맨날 남아요? 애들 학원 보내야 해서요. 공장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생이 많네. 나는 웃었습니다. 고생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냥 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재민이가 초등학교에 갔습니다. 영어학원, 수학학원. 한 달 학원비가 60만 원이었습니다. 제이도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피아노는 나중에. 내가 말하자 민정이 눈을 흘겼습니다. 남들 다 보내는데 우리 애만 안 보내요? 장모님이 거두셨습니다. 재호야, 애들 교육은 아낄 게 아니야. 나는 또 참았습니다. 제이 피아노 학원비 추가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모님이 슬쩍 말씀하셨습니다. 재호야, 우리 준혁이가 취업을 못하고 있어서. 준혁이는 졸업하고 2년째 백수였습니다. 그래서요? 용돈이라도 좀 줄 수 있어? 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머니, 저도 지금 빠듯합니다.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한 달에 얼마 버는데. 그 말이 좀 걸렸습니다. 내가 얼마 버는지 왜 아실까? 민정이 다 말한 거겠지. 나는 그냥 50만 원을 줬습니다. 준혁이는 고맙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결혼하고 10년. 나는 아직도 공장을 다녔습니다. 통장에 남는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디로 다 갔는지 계산해 보면 알 것 같은데 계산하기가 무서웠습니다. 그 즈음 회사에서 희망퇴직 공고가 났습니다. 나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5년이 남아 있었으니까. 근데 공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자동화 설비 도입, 인력 감축 얘기가 돌았습니다. 나는 조금 불안했습니다. 집에 와서 민정한테 말했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이상해. 민정이 TV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얼마나 이상해? 구조조정 얘기가 나와. 민정이 잠깐 나를 봤습니다. 설마 당신이 잘리겠어? 그 말에 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3년이 더 지났습니다. 나는 버텼습니다. 희망퇴직 2번을 피했습니다. 팀장도 됐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봄, 공장에서 명예퇴직을 권유받았습니다. 권유라는 이름이었지만 사실상 나가라는 말이었습니다. 퇴직금은 법정 퇴직금에 특별위로금을 합해서 8천만 원이었습니다.
나는 사인을 했습니다. 32년. 그게 8천만 원이었습니다. 퇴직금 입금된 날 저녁, 민정이 삼겹살을 구웠습니다. 오랜만에 집에서 고기를 먹었습니다. 장모님도 함께였습니다. 고기를 먹으며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재호야, 수고 많았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쉬어. 나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덧붙이셨습니다. 그 돈 잘 관리해야지. 네, 생각해두고 있어요. 민정이 명의로 해놓는 게 낫지 않겠어?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장모님이 웃으셨습니다. 편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사위 돈이 딸 돈이지 뭐. 나는 민정을 봤습니다. 민정이 고기를 뒤집었습니다. 눈을 피하면서 그날 밤 나는 잠을 못 잤습니다. 장모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사위 돈이 딸 돈이지. 농담이겠지. 설마 진심이겠어. 나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가슴 한구석에 자꾸 걸렸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그 느낌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나는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잔액을 확인하려고. 그런데 숫자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8천만 원이 있어야 했는데 6천만 원이었습니다. 나는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6천만 원. 출금 내역을 눌렀습니다. 3일 전 2천만 원. 출금.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민정을 불렀습니다. 민정아. 민정은 부엌에서 설거지 중이었습니다. 왜? 잠깐 나와봐. 민정이 고무장갑을 끼고 나왔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민정이 핸드폰을 보았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2천만 원. 어디 갔어? 민정이 고무장갑을 벗었습니다. 천천히. 어머니한테 드렸어.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 동생 사업 자금으로. 나는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준혁이 그 녀석 사업을 내 퇴직금으로 내가 32년 동안 허리 굽혀 번 돈을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민정이 눈을 피했습니다. 말하면 안 줄 것 같아서.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말하면 안 줄 것 같아서. 맞는 말입니다. 안 줬을 겁니다. 근데 그게 이유가 됩니까? 당신이 내 동의 없이 내 통장에서 돈을 뺐어? 민정이 말했습니다. 공동생활비 통장이잖아. 공동생활비 통장이 내 퇴직금 통장이야? 같은 계좌에 있었잖아. 나는 벽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민정아, 그건 내가 32년 동안 번 거야. 나도 32년 동안 살림했어.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장모님이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침부터. 나는 장모님을 봤습니다. 어머니, 제 퇴직금 2천만 원 아세요? 장모님이 태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알지. 준혁이한테 줬잖아. 제 동의를 받으셨어요? 딸이 줬는데 뭔 동의야. 나는 입을 닫았습니다. 다시 열었습니다. 장모님, 그건 제 돈입니다. 장모님이 나를 봤습니다.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처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재호야, 사위 돈이 딸 돈이지.
딸 돈이 사위 돈이야? 그 말이 공중에 떴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지난 10년을 생각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3천, 장모님 수술비 320만 원, 준혁이 대학 등록금 4년, 매달 들어간 생활비, 용돈, 병원비, 경조사비, 전부 내가 냈습니다. 한 번도 돌려받은 적 없습니다. 그런데 사위 돈이 딸 돈이라고 나는 민정을 받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민정이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잖아. 심장이 한번 크게 쿵 했습니다. 완전히 틀린 건 아니라고? 우리 결혼 생활 동안 내가 살림 다 했잖아. 살림한 게 내 퇴직금 가져갈 권리야? 민정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나는 외투를 집었습니다. 어디가? 민정이 물었습니다. 나가. 밥은?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버튼을 누르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아파트 벤치에 앉았습니다. 봄이었는데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통화 목록을 열었습니다. 준혁이 번호를 찾았습니다.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또 안 받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혁아, 형이다. 전화해라.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는 할머니, 유모차 끄는 젊은 엄마, 조깅하는 남자, 다들 아무 일 없이 사는 것 같았습니다. 나만 이상한 건가 싶었습니다. 내가 이상한 건가? 이게 원래 사는 건가? 1시간쯤 지났을까? 민정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밥 먹으러 들어와. 됐어.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나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래. 올라갔습니다. 식탁에 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방에 들어가 계셨습니다. 민정이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나 사실 나도 당황했어. 당황했는데 어머니 말에 동의했어? 동의한 게 아니라 동의한 거잖아. 민정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냥 일반적인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서 일반적인 말이야? 사위 돈이 딸 돈이라는 게. 민정이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민정아, 솔직하게 말해봐. 뭘? 당신, 내 퇴직금이 당신 돈이라고 생각해? 민정이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생각해. 공동재산은 맞아. 근데 그게 어머니 것도 돼? 준혁이 것도 돼? 민정이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하면 나 어떡해. 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이 내 동의 없이 2천을 빼갔어.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셔서.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내 동의 필요 없어. 민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나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민정은 조금씩 먹었습니다. 오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계산을 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지난 10년 내가 처가에 쓴 돈이 얼마일까? 저녁이 됐습니다. 장모님이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재호야, 저녁 먹었어? 네. 준혁이가 사업 잘 되면 갚는다고 했어.
나는 장모님을 봤습니다. 어머니, 준혁이가 사업해서 망하면요? 장모님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잘 될 거야. 잘 안 되면요? 재호야, 가족이 그런 말에 나는 입을 닫았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이렇게 편하게 쓰입니다. 돈 받을 때는 가족이고, 따질 때는 가족이 그런 말 하냐고. 그날 밤, 나는 안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32년, 매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공장에 가서 기계 앞에 섰습니다. 점심은 구내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퇴근하면 저녁 9시, 야근이 있는 날은 11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2천만 원이 내 동의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준혁이한테 보낸 문자, 여전히 답장이 없었습니다. 나는 준혁이 번호를 다시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혁아, 내일 만나자. 이번엔 읽지도 않았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민정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나는 세수를 하고 나왔습니다. 어디가? 나가볼 데 있어. 아침은? 됐어. 나는 외투를 입었습니다. 여보, 어제 일은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민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미안하면 돌려받을 수 있어? 민정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터미널 방향으로 갔습니다. 준혁이가 사는 동네가 거기서 멀지 않았습니다. 아는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원룸 건물이었습니다. 벨을 눌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형이야. 재호 형?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금 나가기 어려운데요. 잠깐만. 문만 열어봐. 또 정적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이는 퀭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방안이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형, 갑자기 왜요? 들어가도 돼? 준혁이가 옆으로 비켰습니다. 나는 들어갔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준혁이는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준혁아, 네. 2천만 원 알지? 준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사업 뭐 하는데? 온라인 쇼핑몰이요. 지금 어때? 준혁이가 말이 없었습니다. 준혁아, 잘 안 돼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안 돼? 거의 다 날렸어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눈을 뜨고 준혁이를 봤습니다. 준혁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준혁아, 그 돈 내 퇴직금인 거 알아? 알아요. 근데 왜 전화를 안 받았어? 무서워서요. 나는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화를 내고 싶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근데 준혁이 얼굴을 보니까 그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저 자식도 불쌍한 사람이다 싶었습니다. 아니, 불쌍하다고 해서 내 돈이 돌아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나는 일어섰습니다. 준혁아, 네. 2천만 원. 어떻게 갚을 거야? 준혁이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형,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얼마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생각하고 연락해. 나는 나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창 밖을 봤습니다. 봄이었습니다.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예뻤습니다. 근데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니 장모님과 민정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를 보고 민정이 일어났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준혁이한테. 장모님이 나를 봤습니다. 준혁이가 뭐래? 돈 날렸대요. 장모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얼마나? 거의 다요. 장모님이 혀를 찼습니다. 저 녀석이. 나는 장모님을 봤습니다. 어머니, 왜? 책임지실 수 있어요? 장모님이 나를 봤습니다. 무슨 책임? 2천만 원이요. 장모님이 잠깐 있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재호야, 그게 가족한테 할 말이야? 나는 아무 말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검색창에 뭔가를 쳤습니다. 배우자 동의 없이 공동재산 인출 법적 책임.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법을 공부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나는 집에 있었지만 집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밥을 먹었지만 맛을 몰랐습니다. 잠을 잤지만 쉰 느낌이 없었습니다. 민정은 조심스럽게 굴었습니다. 말을 걸어도 짧게만 했습니다. 장모님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2천만 원이 날아갔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처럼 열흘째 되던 날 장모님이 식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재호야, 준혁이 또 도와줘야 할 것 같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쇼핑몰이 망했으니까 다시 시작해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니, 응, 저 지금 백수입니다. 장모님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알지. 제 수입이 없어요. 퇴직금이 있잖아. 나는 숨을 참았습니다.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퇴직금은 노후 자금입니다. 남은 거 6천이 전부예요.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6천이면 되잖아. 민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좀. 장모님이 민정을 봤습니다. 왜? 동생이 불쌍하지도 않아? 민정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민정을 봤습니다. 뭔가 말해주길 바랐습니다. 민정은 눈을 피했습니다. 나는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왜? 준혁이 도와줄 여력이 없습니다. 장모님이 나를 봤습니다. 재호야, 가족이잖아. 저도 가족입니다. 장모님이 잠깐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저도 이 가족 구성원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와서 핸드폰을 켰습니다. 지난 열흘 동안 찾아본 것들이 있었습니다. 법률 상담 전화번호,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위치, 이혼 시 재산 분할 기준, 배우자 몰래 공동재산 인출 처벌. 나는 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나는 혼자 법률구조공단에 갔습니다. 민정한테는 산책 간다고 했습니다. 대기자가 3명 있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내 차례가 됐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나는 처음부터 말했습니다. 결혼 이야기, 처가에 들어간 돈, 퇴직금,
2천만 원 무단 인출. 상담사가 메모를 했습니다. 다 듣고 말했습니다. 일단 증거 자료를 모아오세요. 어떤 증거요? 통장 내역, 영수증, 문자, 계좌이체 기록. 있는 거 전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민정은 마트에 가고 없었습니다. 장모님은 방에 계셨습니다. 나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들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씩 꺼냈습니다. 그리고 펼쳤습니다.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첫 해부터 전세 보증금 3천, 장모님 수술비 320만, 준혁이 등록금 첫 학기 450만, 두 번째 학기 450만, 세 번째, 네 번째, 준혁이 용돈, 장모님 병원비, 장모님 건강검진비, 처가 이사 비용, 처남 친구 결혼식 축의금 장모님이 내 지갑에서 꺼내드렸던 거. 나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하나씩 더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1시간이 걸렸습니다. 최종 합계 1억 3,400만 원이었습니다. 나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1억 3,400만 원. 틀렸나 싶어서 다시 더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나는 잠깐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1억 3,400. 32년 동안 처가에 들어간 돈이 1억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위 돈이 딸 돈이라고. 나는 천천히 통장들을 정리했습니다.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정이 저녁을 차렸습니다. 나는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민정이 말했습니다. 여보, 무슨 생각해? 아무 생각 없어. 표정이 이상해. 원래 이래. 민정이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고 장모님이 TV를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장모님이 웃으셨습니다. 나는 그 옆에 앉아서 봤습니다.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준혁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였습니다. 형, 나 이번에 카페 창업 생각하고 있어요. 좋은 자리 나왔는데. 나는 문자를 읽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카페 창업? 쇼핑몰 날리고 카페 창업? 내 돈으로. 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아, 형 봤어요? 봤어. 좋은 자리예요. 어머니도 찬성하시는데. 어머니도 알아? 네. 어머니가 형한테 말씀드리래서.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준혁아, 나 지금 수입이 없어. 형 퇴직금 있잖아요. 그건 내 노후 자금이야. 형 가족인데. 이번 한 번만.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장모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거실에 있을 때 재호야. 네. 준혁이 카페 얘기 들었지? 들었어요. 좋은 자리야. 이번엔 잘 될 것 같아. 어머니. 응. 2천만 원은요? 장모님이 잠깐 있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카페 되면 갚으면 되지. 나는 장모님을 봤습니다. 그 2천도 갚기 전에 또 달라는 거예요? 장모님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재호야, 그렇게 따지면 어떡해. 제가 따지는 거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가족한테 사실을 따지면 돼? 나는 소파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저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됩니까?
장모님이 나를 봤습니다. 해봐. 저 결혼하고 처가에 1억이 넘게 썼습니다. 장모님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게 무슨 전세 보증금, 수술비, 준혁이 등록금, 생활비, 용돈. 다 합하면 1억 3천이 넘어요. 장모님이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그게 다 가족한테 쓴 거잖아. 네. 가족이니까 썼죠. 근데 이제 없어요. 제 수입도 없고 퇴직금밖에 없어요. 퇴직금이 얼마야? 6천?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6천이면 준혁이 카페 차리고도 남는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가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화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차가운 것이었습니다. 결심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응, 더 못 드리겠습니다. 장모님이 굳었습니다. 재호야, 이 집도 저한테는 마지막 남은 거예요. 재호야, 가족이. 저도 압니다. 근데 저한테도 제 가족이 있어요. 제 노후가 있어요. 장모님이 나를 보다가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문을 닫으셨습니다. 민정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다 들은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응, 어머니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나는 민정을 봤습니다. 내가 너무한 거야?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면 민정아, 응, 나 1억 3천 쓴 거 알았어? 민정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렇게까지 되는지는 몰랐어. 몰랐어? 아니면 생각 안 해봤어? 민정이 눈물이 맺혔습니다. 생각 안 해봤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방에서 통장 내역을 꺼냈습니다. 정리된 계산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봤습니다. 1억 3,400. 그리고 남은 퇴직금 6천. 나는 법률구조공단 상담사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 다시 방문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나는 처음으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소개로 찾아간 곳이었습니다. 변호사는 40대 중반 여성이었습니다. 이름은 박선영. 나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통장 내역, 영수증 묶음, 계좌 이체 확인서, 준혁이와 나눈 문자, 민정이 보낸 문자, 장모님이 한 말을 메모한 수첩. 박 변호사가 천천히 봤습니다. 한참을 봤습니다. 김재호 씨, 네. 이거 다 직접 모으셨어요? 네. 언제부터요? 퇴직금 인출 사실 안날부터요. 한 달 됐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증거 충분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어떤 게 가능합니까? 박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우선 배우자 동의 없는 공동재산 인출. 이건 민사상 불법 행위 성립 가능합니다. 형사는요? 부부 재산은 형사 처벌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박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짚었습니다. 이 통장, 퇴직금 단독 명의 통장입니까? 네, 제 개인 통장입니다. 공동생활비 통장이 아니라 별도 통장입니다.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설명을 들었습니다. 개인명의 단독 통장에서 배우자가 인출한 경우 이건 횡령 또는 절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2번 듣고 물었습니다.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나는 잠깐 창 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박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봤습니다. 여기 처남한테 이체된 내역이요. 네. 처남이 직접 요청한 기록이 있어요? 문자로 있습니다. 처남이 사용 용도를 밝힌 기록도요? 어머니가 말로 하셔서 카페 창업이라고. 문자는요? 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준혁이가 보낸 문자를 찾았습니다. 형, 카페 창업 생각 중이에요. 좋은 자리 나왔는데. 그 문자를 보여드렸습니다.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크린샷 저장해 두세요. 상담이 끝날 즈음 박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이혼도 생각하세요? 나는 잠깐 있었습니다. 생각은 합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지금 정리한 내역이 큰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요? 처가에 지출된 1억 3천은 특유 재산 소진으로 볼 수 있어요. 이혼 시 재산 분할에서 김재호 씨에게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나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증거 더 모으면 좋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민정은 없었습니다. 장모님이 거실에 계셨습니다. 나를 보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산책이요. 올해도 산책하네. 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살았습니다. 밥 먹고, TV 보고, 잠자고, 근데 안에서는 달랐습니다.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통화 내역을 저장했습니다. 민정이 장모님께 보낸 문자들을 확인했습니다. 민정이 가끔 핸드폰을 식탁에 두고 나갔습니다. 나는 보지 않으려다가 어느 날 봤습니다. 장모님과의 대화창이 열려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문자가 있었습니다. 재호 퇴직금 얼마야? 8천이요. 나머지 6천은 어디 있어? 통장에요. 민정아, 그거 내 명의로 옮겨놔.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장모님이 민정에게 내 퇴직금 나머지를 민정 명의로 옮기라고 문자로 증거가 생겼습니다. 나는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내 핸드폰에 저장했습니다. 박 변호사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생겼습니다. 상담 날짜 잡고 싶습니다. 이틀 뒤 민정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 통장 정리 좀 할까 해. 나는 책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통장? 우리 공동 통장? 왜? 그냥 정리하려고. 나는 민정을 봤습니다. 어떻게 정리하려고? 그냥 나눠서 관리하면 어떨까 해서. 나는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퇴직금 통장은 내 단독 명의야. 민정이 멈췄습니다. 알아. 그거 건드리면 안 돼. 민정이 눈을 피했습니다. 알아. 그냥 다른 통장 말하는 거야. 나는 다시 책을 봤습니다. 그날 밤 나는 박 변호사한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아내가 통장 정리 얘기를 꺼냈습니다. 퇴직금 통장도요? 그건 아직이요. 근데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퇴직금 통장 은행 가서 출금 제한 거세요. 출금 제한이요? 네. 일정 금액 이상 출금 시 본인 확인 필요하도록 설정할 수 있어요. 내일 아침 첫 번째로 가세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디가?
민정이 물었습니다. 은행, 무슨 일로? 통장 정리. 민정이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출금 제한을 걸었습니다. 100만 원 이상 출금 시 본인 인증 필요. 그리고 통장명의 변경 불가 설정.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거세요? 보안 때문에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처리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주 주말,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재호야, 우리 좀 얘기하자. 나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장모님이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민정도 앉았습니다. 나도 앉았습니다.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재호야, 내가 생각해봤는데. 네. 이 집 민정이 명의로 해두는 게 낫지 않겠어? 나는 잠깐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직장도 없으니까. 혹시 모르잖아. 집이라도 민정이 명의로. 어머니, 이 집 제 명의입니다. 알지. 그러니까 바꾸자는 거지. 나는 민정을 봤습니다. 민정이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그냥 안전하게 하자는 거야. 안전하게요? 혹시 당신이 빚지거나 하면 집이 위험하잖아. 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준비된 말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빚이 있습니까? 없지만. 민정아, 내가 빚질 것 같아? 민정이 눈을 피했습니다. 그냥 미리 대비하자는 거야.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집은 제 명의고 제 돈으로 산 겁니다. 명예 바꾸지 않습니다. 장모님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재호야, 왜 그렇게 딱딱하게 말해? 딱딱한 게 아니라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모님이 일어나셨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위 노릇 제대로 하려면 좀 더 너그러워야지. 문이 닫혔습니다. 민정이 나를 봤습니다. 여보, 어머니 서운하신 것 같아. 민정아. 응. 나도 서운해. 민정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박 변호사한테 모든 걸 보고했습니다. 장모님이 진명의 변경을 요구한 것, 민정이 동조한 것, 통장 정리 얘기를 꺼낸 것, 스크린샷과 메모를 정리해서 보냈습니다. 박 변호사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제 움직일 준비가 됐습니다. 다음 주 오시겠어요? 나는 그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불을 덮었습니다. 처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제대로. 다음 주 박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혼 서류가 준비돼 있었습니다. 재산 명세서도 있었습니다. 처가에 들어간 돈 1억 3천, 무단 인출 2천만 원, 명예 변경 시도 정황, 진명의 변경 요구 정황, 전부 정리됐습니다. 김재호 씨, 준비됐습니까? 나는 서류를 받습니다. 네. 언제 드릴 겁니까?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금요일이 됐습니다. 나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평소처럼 장모님이 TV를 보셨습니다. 민정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정아. 민정이 나를 봤습니다. 나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민정이 받았습니다. 첫 장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 서류야.
민정이 나를 봤습니다. 장모님이 TV를 끄셨습니다. 뭐라고? 나는 장모님 쪽으로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재산 명세서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제가 처가에 쓴 돈 내역입니다. 장모님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숫자들을 봤습니다.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민정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민정아, 나 결심했어.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했어. 민정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얘기를 했어야지. 얘기했어. 들었잖아. 장모님이 나를 봤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재호야, 이러면 안 된다. 어머니, 저 2천만 원 무단 인출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장모님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제 단독명의 통장에서 제 동의 없이 인출했습니다. 변호사 확인받았습니다. 장모님 얼굴에서 색이 빠졌습니다. 민정이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지금 하고 있잖아. 이렇게 말고, 이렇게 해야 해. 민정이 울었습니다. 장모님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거실에서 민정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모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이혼 서류를 준 다음 날, 민정이 안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는 소파에서 잤습니다. 여보, 응? 들어가도 돼? 응? 민정이 들어왔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운 것 같았습니다. 민정이 내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나 어머니한테 화났어. 나는 민정을 봤습니다. 그래. 어젯밤에 어머니한테 따졌어. 뭘? 왜 내한테 재호 씨 통장명에 바꾸라고 했냐고. 나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뭘 하셨어? 그게 가족한테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셨어. 그래서 민정이 눈물이 다시 맺혔습니다. 나는 당연한 게 아닌 걸 알아. 근데 어머니 앞에서 말을 못했어. 그게 잘못이야. 나는 한참 있었습니다. 민정아. 응. 나는 당신을 원망하는 게 아니야. 그럼 지쳐서 민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한테 기회를 줄 수 있어? 나는 창 밖을 봤습니다. 모르겠어. 재호 씨, 지금은 모르겠어. 민정이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흘 뒤 법원에 서류가 접수됐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 그리고 별도로 민사소송, 무단 인출 2천만 원 반환 청구. 민정한테 서류 접수 사실을 말했습니다. 민정이 하얗게 됐습니다. 진짜 넣었어? 응. 재호 씨, 이러면 어머니가... 민정아, 잘못된 건 잡아야 해. 민정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알아. 장모님한테도 알렸습니다. 어머니, 소송 들어갔습니다. 장모님이 나를 봤습니다. 뭔 소송이야? 2천만 원 반환 청구입니다.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재호야, 가족끼리 소송을 해? 어머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지. 어머니가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장모님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장모님이 준혁이한테 전화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아, 재호가 소송 걸었다. 어떡하냐? 나는 듣지 않으려 했지만 들렸습니다. 준혁이가 뭐라고 했는지는 몰랐습니다.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 빨리 돈 구해봐라. 2주가 지났습니다.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에 갔습니다. 박 변호사와 함께 민정도 왔습니다. 혼자 조정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민정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조정관이 말했습니다. 양측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32년 처가에 쓴 돈, 무단 인출, 명예 변경 시도 하나씩 담담하게 조정관이 들었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정이 말할 차례가 됐습니다. 민정이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조정관이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요? 남편 동의 없이 인출한 거, 어머니 말을 따른 거, 전부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민정을 봤습니다. 민정이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2천만 원 전액 반환, 3개월 안에 분할 가능. 나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장모님이 거실에 계셨습니다. 어떻게 됐어? 2천만 원 돌려받습니다. 장모님이 나를 봤습니다. 준혁이가 어떻게? 어머니 몫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제 돈 가져다가 준 거니까 어머니가 어떻게든 하셔야죠. 장모님이 굳었습니다. 그날 밤 장모님이 준혁이한테 전화를 오래 하셨습니다. 다음 날 장모님이 짐을 싸셨습니다. 민정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요? 준혁이네. 갑자기요? 거기 있을게. 민정이 나를 봤습니다.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이 캐리어를 끌고 나가셨습니다. 현관에서 민정이 울었습니다. 장모님이 민정을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한번 보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문이 닫혔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으로 느끼는 조용함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부엌에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삼겹살이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팬을 올렸습니다. 고기를 올렸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민정이 부엌으로 왔습니다. 나도 먹어도 돼? 나는 잠깐 있었습니다. 앉아. 민정이 앉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고기를 먹었습니다. 오래 밥을 다 먹고 민정이 말했습니다. 재호 씨, 이혼할 거야? 나는 잔에 물을 따랐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나는 하고 싶지 않아. 알아. 근데 재호 씨 마음이 더 중요해. 나는 민정을 봤습니다. 민정아, 나는 당신을 미워하는 게 아니야. 알아. 다만 지쳤어. 오래.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박 변호사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혼 조정은 잠시 보류하고 싶습니다. 박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혁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 500만 원 먼저 보낼게요. 나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500만 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2달 뒤 또 500만 원. 3달째 나머지 1000만 원. 2000만 원 전액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통장을 봤습니다. 숫자를 봤습니다. 뭔가 묵직한 게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준혁이 내에 계속 계셨습니다. 가끔 민정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민정이 전화를 받고 나면 조용히 울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못 본 척했습니다. 뭐라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민정이 나한테 말했습니다. 재호 씨, 어머니가 미안하다고 하셨어. 나는 TV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직접 말씀드리고 싶으신데 나는 잠깐 있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만나도 돼? 민정이 결정해. 민정이 나를 봤습니다. 재호 씨 마음이 더 중요해. 나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장모님이 미운 게 아니었습니다. 섭섭한 거였습니다. 32년을 바쳤는데 사위 돈이 딸 돈이라는 말을 들은 게 민정아, 응, 어머니한테 전해줘. 뭘, 앞으로는 그냥 어머니로만 지내자고. 민정이 눈물이 맺혔습니다. 응, 전할게. 그로부터 일주일 뒤 장모님이 오셨습니다. 나는 거실에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눈이 예전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살도 빠지신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이 나 앞에 서셨습니다. 재호야. 네. 내가 잘못했다. 나는 장모님을 봤습니다. 어머니, 미안하다. 나는 일어났습니다. 앉으세요. 장모님이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나도 앉았습니다. 재호야, 내가 욕심이 컸어. 네. 너한테 고마운 거 알면서도 더 바랐어. 알아요. 용서가 되겠어? 나는 한참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하진 않아요. 그게 용서야? 시간이 필요해요. 장모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당연하지. 장모님이 준혁이네로 다시 가셨습니다. 민정이 배웅을 했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민정이 들어왔습니다. 재호 씨, 응, 고마워. 뭐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해줘서. 나는 창 밖을 봤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작년 봄에 퇴직금이 들어왔고, 작년 봄에 돈이 사라졌고, 올 봄에 돌아왔습니다. 돈만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도. 저녁에 나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바람에 꽃잎이 날렸습니다. 나는 그 아래 잠깐 섰습니다. 32년, 공장, 기계 소음, 처가 돈, 소송, 그리고 지금 벚꽃 아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정이었습니다. 밥 먹으러 와. 응, 간다. 나는 걸었습니다. 집 쪽으로. 집 문을 열었습니다. 밥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찌개였습니다. 민정이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왔어? 응. 손 씻어. 나는 손을 씻었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정이 국을 떠줬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는 그릇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민정이 말했습니다. 내가 할게. 같이 하자. 민정이 잠깐 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같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짧게 썼습니다. 32년을 버텼다. 잃은 것도 있고 찾은 것도 있다. 오늘은 된장찌개가 맛있었다.
나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끝.